엄마, 저 백미소예요. 제가 당신 딸이에요. 민강유통 주주총회장 대형 스크린에 휠체어를 탄 20살 여자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숨을 멈췄고 단상 위의 민경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4년 전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백미소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민경채가 친딸처럼 키운 민세리가 바로 백미소였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바꿔치기 당한 아이, 친엄마의 얼굴도 모른 채 원수의 품에서 자란 아이, 그리고 자신의 죽음까지 조작당한 아이가 이제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미소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김선재가 자신을 옥상에서 밀었다는 것, 민경채가 모든 것을 은폐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협박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백설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무너져 내렸고 스텔라장 연숙은 손녀를 되찾은 기쁨에 오열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극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진짜 어머니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연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얼렸습니다. 설이는 무릎에 놓인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이 저택의 주인인 연숙은 설이를 칭찬했었죠. 세리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설이가 스텔라 브랜드의 회장인 연숙의 저택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흐린 날씨였죠. 며칠 전 병원에서 세리를 구출한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숙은 설이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최고급 홍차를 내어주며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루시아 씨. 연숙은 설이의 가명인 정루시아를 불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설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설이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연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벽걸이 TV 앞으로 걸어가더니 리모컨을 들었어요. 화면에 무언가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4년 전 학교 옥상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2명의 여학생이 보였어요. 한 명은 설이의 딸 미소였고 다른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설이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소가 세리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세리는 울면서 빌고 있었죠. 미소가 세리를 난간 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실수로 미소를 밀친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설이가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4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숙이 천천히 설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조작이라고요? 이건 호세가 보낸 원본 영상이에요. 내 아들 정호세 말입니다. 연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설이는 정호세라는 이름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경채의 옛 연인이자 세리의 친아버지로 알려진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 딸도 가해자였어요. 세리만 나쁜 애가 아니었다고요. 연숙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설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소파에 닿을 때까지 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미소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세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경채와 선재가 모든 걸 조작했다고요. 서리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연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라면서 딸도 제대로 못 키운 주제에 남의 딸한테 복수나 하고 다니다니. 그 말이 서리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리 꺼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연숙이 현관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집사가 달려와 서리의 팔을 잡았어요. 서리는 끌려가듯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내몰린 서리는 현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대문 밖 인도에 도착했을 때 서리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적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았어요. 딸을 죽음으로 몬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가해자였을지도 모른다니요.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빗물에 젖은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아니었어요. 더 안쪽을 찾아보니 작은 USB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틀 전 병원에서 세리가 몰래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세리가 서리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가를 전달했었죠. 그때는 너무 급박해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이 플라스틱 표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 작은 물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세리는 왜 이것을 준 걸까요? 서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어요. 그리고 빗속을 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걸으면서 서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연숙 씨,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그 계획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숙도 경채도 심지어 선재마저도 말이에요. 내일 오전 민강유통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백설의 아줌마, 아니 엄마가 맞죠? 저 알아요. DNA 검사 결과 봤어요. 제가 백미소예요. 노트북 화면 속 세리의 목소리가 서리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서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서리가 집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자동으로 재생된 영상 파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화면 속 세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죠.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무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세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4년 동안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죠?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죠. 왜냐하면 세리가
아니, 미소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민세리가 된 건 태어나자마자였어요. 경채 언니가, 아니, 그 여자가 병원에서 저를 바꿔치기 했대요. 엄마가 낳은 진짜 백미소를 데려가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엄마한테 준 거예요.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말이죠. 경채에 대한 분노가 온몸을 불태웠어요. 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란 건 민두식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늦둥이 딸로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경채와 정호세 아저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죠. 경채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저를 동생으로 만든 거예요. 영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세리가 기침을 하느라 말을 이을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서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렇게 아픈데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잠시 후 세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의 일 엄마가 알아야 해요. 제가 백미소를 괴롭힌 건 맞아요. 경채가 시켰거든요. 하지만 백미소가 떨어진 건 제가 민 게 아니에요. 서리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4년 동안 찾아 헤맸던 진실이었으니까요. 김선재 삼촌이 제 친아빠가 백미소를 밀었어요. 일부러요.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협박받았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안 그러면 너도 똑같이 될 거라고요. 서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선재였습니다.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가 딸을 죽인 범인이었어요. 그것도 친딸일지 모르는 아이 앞에서 말이죠. 세리의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이 영상 말고도 중요한 게 있어요. USB 안에 다른 파일들도 있을 거예요. 4년 전 옥상의 진짜 CCTV 원본이에요. 연숙 할머니가 본 건 선재가 조작한 가짜예요. 서리가 급히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더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보니 모두 증거 자료들이었죠. CCTV 원본, 병원 기록, 심지어 DNA 검사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있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것을 말하려는 듯 했어요. 경채와 선재가 민두식 할아버지를 감금했어요. 지금 어디 지하실에 가둬놨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진실을 알아버렸거든요. 제가 경채의 딸이라는 걸, 그리고 백미소 사건의 진실까지요. 서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두식이 감금되어 있다니요. 그 악독한 노인이지만 이런 식으로 당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사실을 알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였죠. 엄마, 부탁이 있어요. 세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절 다시 딸로 받아주세요. 미소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이제라도 딸이 되고 싶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했어요. 서리는 한참 동안 그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어요. 자신이 4년 동안 미워했던 세리가 사실은 자신의 딸 미소였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경채와 선재에게 이용당하고 협박받으며 살아온 거였죠. 그런데 서리는 그 아이를 원수로만 여겼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서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경 씨,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전화 너머로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요. 세리가 제 딸이에요. 미소예요. 그리고 두식 회장이 감금되어 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서리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모든 걸 폭로할 계획이었죠. 그때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없는 음성 파일이었어요. 재생해보니 경채와 선재의 대화였습니다. 세리가 백설이한테 뭔가 준 것 같아. 선재의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설마 그 애는 우리 편이야. 내가 키운 애라고. 경채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세리를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그 애는 내 딸이야. 딸, 경채야, 너도 알잖아. 그 애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야. 진실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서리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경채와 선재가 세리를, 아니 미소를 해치려 한다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서리는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미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리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요. 내일 오전 10시 민강유통 주주총회장에서 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장현숙 여사, 당신 아들 정호세가 경채와 낳은 딸이 세리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세리가 제 친딸 미소라는 것도요. 서리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연숙의 저택 대문 앞이었어요. 경비원들이 놀라서 뛰어나왔지만 서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리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거든요. 새벽 4시였습니다. 서리가 병원에서 미소를 확인하고 연숙을 찾아온 시간이었죠. 다행히 미소는 무사했어요. 태경이 미리 가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리는 안심하고 이곳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연숙이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나왔어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이 시간에 무슨 짓이에요? 연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죠. 들어주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도 속았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연숙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서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과 DNA 검사 결과였죠. 이걸 보세요. 세리는 두식 회장의 딸이 아니에요. 경채와 당신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연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들더니 현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리도 따라 들어갔죠. 거실에 앉은 연숙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연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세리가 바로 제 딸 미소예요. 경채가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연숙이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백미소가 사실은 자신의 손녀였다는 거니까요. 서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세리가 보낸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세리가 모든 진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죠. 연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호세야, 내 아들아. 연숙이 흐느꼈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서리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연숙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였으니까요. 경채가 당신 아들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딸마저 두식의 딸로 둔갑시켰죠. 우리 둘 다 경채에게 속은 거예요. 서리의 말에 연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그 독한 년, 내 아들과 손녀를 농락했구나. 연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연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손을 잡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경채와 선재를 끝낼 수 있어요. 두 여인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동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경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미소가 앉아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미소가 연숙을 불렀습니다. 연숙이 벌떡 일어나 미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꼭 끌어안았죠. 미소야, 우리 손녀. 연숙이 울면서 미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소도 울었어요. 서리도 울었죠. 세 여인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온통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오늘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밝히는 거죠.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숙을 바라봤어요. 여사님이 가진 3% 지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경채를 몰아낼 수 있어요. 연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당연하죠. 그 지분은 원래 호세 것이었어요. 이제 손녀인 미소에게 돌려줄 때가 됐네요. 네 사람이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주총회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서리가 증거 자료들을 펼쳤고 연숙이 지분 관계를 설명했죠. 태경은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했고 미소는 자신이 증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4년 전 옥상 사건의 진실을 밝혀요. 서리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미소의 출생 비밀을 공개하고요. 연숙이 덧붙였어요. 마지막으로 두식회장 감금 사실까지 폭로하면 끝이에요. 태경이 마무리했습니다. 작전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죠.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경채의 집이었습니다. 뭐, 세리가 병원에서 사라졌다고? 경채가 소리쳤습니다. 선재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벽에 누군가 데려간 것 같아요. 백설이겠지. 그년이 뭔가 알아낸 거야. 경채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주주총회에서 내가 회장이 되면 끝이야. 그들이 뭘 한다고 해도 늦었어. 선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세리가 우리를 배신하면 그 애는 내가 키운 애야. 절대 그럴 일 없어. 경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방심이었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4명의 복수자가 완벽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전 10시 민강유통대회의실에서 운명의 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백미소입니다. 저는 민두식 회장의 딸이 아니라 민경채와 정호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민강유통대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주주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미소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경채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려던 자리였는데 말이죠.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경채가 새 회장 취임 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바로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영상은 4년 전 학교 옥상의 CCTV였습니다. 선재가 백미소를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주주들이 경악했어요.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사실이야? 김선재 법무팀장이 살인미수를 소란이 커지자 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영상이에요. 경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와 연숙, 태경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미소가 휠체어를 타고 따라왔죠.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서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백설이입니다. 정루시아라는 가명으로 일했지만 제 진짜 이름은 백설이에요. 또 한 번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루시아가 백설이었다니요. 그동안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사실은 복수를 꿈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서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4년 전 제 딸이 학교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채와 김선재는 그 사실을 은폐했어요. 오히려 제 딸을 가해자로 만들었죠.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래서 주주들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리가 손짓하자 연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연숙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스텔라 브랜드의 장연숙입니다. 그리고 정호세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주주들이 또 놀랐습니다. 정호세는 경채의 옛 연인으로 유명했거든요. 여기 있는 서류들을 보세요.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출생 신고서까지 모두 있습니다. 민세리는 제 아들과 민경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경채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이를 민두식의 딸로 만들었습니다. 연숙이 서류를 주주들에게 돌렸습니다. 서류를 본 주주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미소가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직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그리고 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죠. 경채 씨, 아니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요? 미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채가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은 저를 낳자마자 백설이 엄마의 아이와 바꿨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저를 이용했죠. 학교 폭력을 시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요. 미소가 한 걸음씩 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채는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다가 벽에 등이 닿았죠.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저는 백미소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선재를 체포하러 온 거였죠. 김선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선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선재는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증거 영상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경채가 절규했습니다. 선재야, 나를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선재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듯 했어요. 경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미소의 발을 잡았어요. 미소야, 아니 세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경채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어요. 하지만 미소는 차갑게 발을 뺐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제 진짜 엄마는 백설이에요. 미소가 설의 곁으로 갔습니다. 설이가 미소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4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경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현재 실종 상태인데 민경채와 김선재가 감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을 감금했다니요. 그것도 친딸이 말이에요. 지금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를 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경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이 드러났으니까요. 연숙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백설의 씨에게 양도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면 적지 않은 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백미소, 제 손녀에게도 정당한 상속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경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경채가 쓰러졌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공 실장이 달려와 경채를 부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채는 의식을 잃었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채를 실어갔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병원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서리가 미소를 안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햇살이었죠. 엄마, 이제 끝난 거예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서리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태경과 연숙이 따라왔어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김선재가 구치소로 가는 도중에 의문의 사고를 당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후 서리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할 것입니다. 김선재는 내가 처리했어.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자. DJ. 서리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졌습니다. 방금 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DJ는 데이비드 정, 즉 정호세의 영어 이름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주총회 사건 이후 서리와 미소는 바닷가 마을로 내려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서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어요. 미소가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미소는 이제 평범한 20살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대박이야. 미소가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손에는 조개가 가득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오늘 저녁은 조개탕 어때요? 미소의 밝은 목소리에 서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미소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연숙이 들어왔어요. 6개월 사이에 연숙은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미소야,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연숙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였어요. 서울의 유명한 의대였죠. 할머니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학비도 전액 지원할게. 미소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연숙을 꼭 안았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연숙이 미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태경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서리를 보자 수줍게 웃었죠. 설혜 씨, 잠깐 산책할래요? 두 사람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태경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꺼냈죠. 이제 복수도 끝났으니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리가 망설였습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미소가 있었죠.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미소가 있어서 서리가 말을 흐렸습니다. 태경이 일어나서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미소도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셋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경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죠. 태경이 서리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멀리서 미소가 박수를 치며 달려왔죠. 엄마, 태경 아저씨, 축하해요. 미소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해변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카페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미소가 만든 조개탕이 식탁에 올라왔죠. 맛있는 냄새가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배였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김선재 전 민강유통법무팀장이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사람이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선재의 사진이 나왔어요.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리가 숨을 멈췄습니다. 선재가 죽었다니요. 그것도 자살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선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연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입을 막은 거겠죠. 선재가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았으니까. 태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채일까요? 아니에요. 경채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연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채는 주주총회 이후 정신이 무너져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서리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까 받은 문자를 다시 봤어요. DJ라는 서명이 선명했죠. 혹시 정호세가 살아있는 걸까요? 서리의 말에 연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호세는 5년 전에 죽었어요. 서리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본 연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호세 글씨체가 맞아요.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니요. 그것도 선재를 죽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소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호세 아저씨가 살아있으면 저를 찾아올까요? 서리가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서리도 불안했습니다. 정호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선재를 죽인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죠. 왜냐하면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카페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서리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정호세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정호세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놀라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두식이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정호세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편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곧 만나러 갈게. 우리 딸을 준비시켜둬.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세가 미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두식과 함께 말이죠. 평화로웠던 바닷가 마을에 다시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미소를 바라봤어요. 해변에서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했죠.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
서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정호세와 두식이 손잡은 진짜 이유를요. 그리고 일주일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